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청북도 지사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영락입니다. 충청북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충북이 생방송하는 오늘 토론회는 충청북도 지사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고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충북도지사 선거 후보자에게 바라는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화면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성면 이런 것도 애들 많은데 그건 도대체 그게 과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도 함부로 뭐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 분명히 아는데 그냥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찾아서 해주고 있어서 자기 재산들을 숨겨놓고 타먹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런 게 불만이고. 충북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그 도지사 후보님들께서는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인구를 어떻게 이탈이 안 되고 충청북도로 유입이 되는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도로가 안 넓혀져서 지금 현재 많이 낙후가 됐으니까 하루빨리 도로를 좀 넓혀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오가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 이제 옛날 동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만 많고 젊으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만 하고 지키질 않잖아요. 이제 취업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켜주질 않는데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좀 이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실천했으면 좋겠고. 상인들을 위해서 뭐 재래시장이고 뭐 이런 것도 손님들을 위해 편리 뭐 상인들의 편리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다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다가 무슨 선물로 치면 안에는 실속도 없는 거 포장지만 화려하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여지기 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자, 먼저 토론 방식을 말씀드리면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별 개별 질문, 공약 발표와 검증,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맺은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시간 확인하시면서 토론 시간 잘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새 후보의 기조 연설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릴 거고요. 순서에 따라서 박경국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충청북도지사 후보 기호 2번 박경국입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8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이시종 후보는 지금 1등 경제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1등이었습니까? 도지사는 1등 경제를 말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영세 사업자들은 영세 사업자들대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도민의 스트레스 여부는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특히 노인 자살률 전국 1위의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은 전국 최하위이고 대중교통 만족도는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도지사는 1등을 말하지만 도민들은 꼴찌였습니다. 지금 충북호는 규모에만 집착한 낡고 무능한 삼류선장의 난폭항해에 침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못한 4년 전 공약들을 재탕 3탕해 1등 경제의 기적을 완성하겠다느니 강호축을 완성하겠다느니 하며 또다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충북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도민의 삶을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유능하고 따뜻한 특등 선장인 저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 박경국은 개발 사업 중심의 양적 성장을 도민과 민생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무너진 가정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남부 북부를 생태 환경과 경관 농업 그리고 경관 조경이 잘 갖춰진 꽃대골로 조성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우리 충북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시종 후보의 기조연설 2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이시종입니다. 저 이시종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출마했습니다. 과거 만년 하위권에 맴돌던 우리 충북 경제가 최근 주요 경제 지표에서 전국 1, 2위를 기록하는 등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충북 역사상 처음으로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우리가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시종은 도민과 함께 시작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최근 한반도에는 평화의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충북은 호남에서 충북을 거쳐 강릉으로 연결되는 강호축을 개발해서 4차 산업혁명을 도입을 하고 백두대간 국민 쉼터를 조성해야 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이 철도를 북한과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남북 평화축 실크레일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저 이시종은 이 강호축을 개발해서 미래 충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고 강호축을 개발하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엄청난 과제입니다. 이 엄청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힘 있는 여당 지도자 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시종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저를 믿고 다시 한번 도지사에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신용환 후보의 기조연설 2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충북도지사 후보 기호 3번 신용환입니다. 충북을 이만큼 만들어주신 아버님, 어머님,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고지신, 그동안 잘된 것은 잘 받아들여서 계승발전시키고 과감하게 바꿀 부분은 젊은 흑수저 저 신용환 화끈하게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무난하게 왔다라고 하는 지난 8년간의 충북 도정을 심판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유난히도 지난 8년간 충북에는 포기, 실패 이런 단어가 많았습니다. MRO 산업단지 실패, 이란 2조 원 투자유치 실패,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 실패, 오송 산업단지 실패 등등 수많은 포기와 실패 속에서 미래, 일자리, 일거리, 먹거리 이런 부분이 충북이 나아갈 부분은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어느 누가 미래로 더 화끈하게 나아가겠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기득권 구태, 그나물의 그 밥, 저녁 잘 먹고 슬슬 마실 다니듯이 하는 마실 정치, 이제 충북인의 독립정신, 의병정신으로 젊은 흑수저 저 신용환이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유세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저를 보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아깝다 신용환, 아깝다, 젊은 친구가 깔끔하고 똑똑한데 아깝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되시면 과감하게 젊은 황소 신용환으로 화끈하게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을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새 후보께 드리는 공통질문입니다. 수해, 화재 등 대형 재해 대책 관련 공통질문인데요. 잘 듣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난히 재해가 많이 발생했죠. 오랜 가뭄에 이어서 기록적인 폭우가 찾아와서 심한 물난리를 겪었고 인명피해는 물론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제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9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해에 대해선 사전 예방과 대비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요. 재발 방지를 위한 재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시종 후보 답변하시죠. 먼저 제천 화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29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를 수습하려고 애를 많이 쓰신 제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3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또 고생하신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재 현장인 화소동 일대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더 안전한 소방을 위해서 소방 능력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난해 수해 아픔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 그 괴산댐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괴산댐 문제는 현재 소송 중인데 한수원과 소송 중인데 소송에서 우리 괴산이 이길 수 있도록 괴산 주민들이 이길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많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전 도민들에게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전통시장 1만여 점포에 대해서 화재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용환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시죠. 네, 재난안전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유난히 재해가 많았습니다. 7명이 사망하고 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난 수해, 그리고 29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제천 참사, 그야말로 인재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아쉽게도 당시 이시종 후보님께서 그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그 지휘 책임은 없다, 다만 조직 체계상의 책임이다, 이런 말들이 유가족이나 소방 가족들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재난안전 말로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스템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재난안전 통합센터를 만들어서 전체 매뉴얼을 새롭게 충북형으로 새롭게 구축하고 거기에 나온 매뉴얼대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09명 새로 이제 소방 인력 확충, 소방 장비 확충 당연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특별 교부세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유가족들이라든지 또 재난 지역에 대한 대책들, 후속 대책들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천에 소방 복합 치유센터를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모두 안전하고 언제나 행복한 안전 충북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경국 후보의 1분 30초 답변 듣겠습니다. 네, 지난해 그 제천 화재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을 한번 되짚어 보면 소방 지휘 체계에 이원화에 있었습니다. 119 상황실과 소방본부가 별도로 떨어져 있어서 원활한 지휘 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골든타임에 우왕좌왕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방제 관련 분야의 그 투자도 소홀했습니다. 4년 전 안전충분을 약속했지만 세부적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지난 8년간 도민 안전에 대해서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소방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도지사 직속으로 가칭 소방방재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방방재 분야의 전문가들 참여하에 소방방재 종합계획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소방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을 해서 재난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또 사기 진작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를 연차별로 확충을 해서 꼭 필요한 소방장비가 각 지역별로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습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서는
긴급 구조와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조 군안 체제를 확립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신속하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드리는 개별 질문인데요. 사회자 개별 질문에 답변하신 다음에 상대 후보들로부터 한 차례씩 더 보충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환 후보께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부실한 노후 대비 게다가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노인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 노인 자살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지원책 그리고 다문화 가족 상생 방안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네, 좀 전에도 지적됐지만 노인 자살률 1위가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입니다. 저 신용환은 그동안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과 생활 속에서 충북 장애인 펜싱협회장, 모범 운전자, 그리고 로타리 클럽, 적십자 등등의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같은 눈높이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호흡해 왔습니다. 그러는 속에서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저는 경제 일자리가 곧 복지다. 그래서 경제 일자리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골고루 분배해서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원화된 복지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함께 무박이 램티도 다니면서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부분들 저상버스라든지 버스 정류장에 어떤 버튼을 통해서 장애인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소득이 다른 일을 했을 때 같이 겹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버스에서 택시 탈 때 환승 할인 800원씩 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장날 가보시면 목욕한다, 이발한다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욕, 이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틈없는 촘촘한 복지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박경국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하실 텐데요. 보충 질문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시작하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노인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왜 이렇게 우리 도가 노인 자살률이 높은지 이것을 좀 그 원인을 전수조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그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지난 8년간 무대책이었습니다. 또 한편 사회적 약자를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듯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산업시대 어떤 개발 위주의 산업시대 논리로 1등 경제는 만들어 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노인 자살률, 스트레스 1위 등등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에 있어서는 전국 최악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런 노인 자살률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이시종 후보님께서 상당구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상당구에서 왜 갑자기 그렇게 노인 자살이 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에 보이는 어떤 개발의 과실 그 이면에서 촘촘하게 짜여진 복지 시스템, 복지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촘촘하게 복지 전달 체계가 짜여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각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어떤 가정의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하고 하는 그런 촘촘한 사회망을 형성한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비단 사회복지사분들이 찾아뵙고 하는 그런 것들 이상으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생활 현장에서 충분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던 일들인데 전혀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들이 안타깝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막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시종 후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30초 질문이고요. 1분 30초 답변입니다. 충북의 노인 자살률 1위는 2016년도 한 해에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했으면 되겠고요.
제가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우리나라는 어디로 나가될지 그 문제하고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일 임금 체계로 해야 되는 것이 화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2만 9천 불, 약 3만 불을 올해 달성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나라로서 보편적 복지를 많은 분들이 당연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 대한민국의 또 충북의 걸림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세율, 우리가 버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각종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 저희가 스웨덴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복지들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약 56%의 담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약 20%대의 담세율을 가지고 그걸 비슷하게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그리고 분야별로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아이들이 먹거리, 입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단일임금 체계는 이미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노인 요양급여, 노인 요양하는 요양사분들이라든지 또 재가라든지 각종 사회복지 단계 또는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 것들을 일원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경국 후보께 드리는 사회자 개별 질문입니다. 개항 21주년을 맞은 청주국제공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견은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하면 노선 다변화, 승객 증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 국내 항공사들의 모기지가 인천, 김포, 김해 등 세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주에 모기지를 유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미래성장 산업의 축이 되어야 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8년간 청주공항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손 놓고 있었다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의 평가입니다. 그건 MRO 단지 조성 사업이 실패한 것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활성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좌초된 MRO 산업단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는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든지 항공 물류단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재추진해야 됩니다. 면허 기준이 다소 강화되긴 했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그동안 면허 신청이 반려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보완책을 만들어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청주공항의 관련 시설들을 확충해야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객터미널 증축이라든지 또 주차장 신축 그리고 주기장이나 계류장 건설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활주로 연장과 또 국제선 청사 신축 등을 아울러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남아, 유럽, 미국 등 중장거리 국제 노선도 확충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관련되는 기반 테마별 관광농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시정 후보의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보충 질문 시간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청주공항 이용객은 2010년도 대비 2016년도에 우리나라 공항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하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접근망인데 공항에 저는 강우측 일환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가 청주공항 활성화에 아주 굉장히 키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힘을 좀 보탤 용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교통망 확충이 공항 활성화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충북선 고속전철화, 그래서 청주 수도권에서 청주공항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종에서 오송을 거쳐서 오창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이러한 BRT 도로라든지 이런 신속한 대중교통망을 확충을 해서 쉽게 청주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연계교통망이 확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 청주 시내에서 공항까지, 또 세종에서 공항까지, 그리고 수도권에서 공항까지, 또 이쪽 호남에서 또는 영남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각종 여러 가지 교통 수단들, 철도도 있겠고 고속전철도 있겠고 또 버스도 있겠고 뭐 일반 여러 가지 교통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통 시설들을 또는 교통망을 충분히 확충해야만 청주 공항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도 뭐 적극적으로 금년 찬성을 하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신용환 후보의 보충 질문입니다.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지금 박경국 후보께서 프리미엄 아울렛 단지라든지 항공 물류 단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인터뷰에 보시면 항공 정비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대목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충북은 중후 장대 산업이 아닌 경박 단소 산업 위주로 돼 있어서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상 어떤 정비 사업의 메카로 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하고요. LCC 유치에 대한 전망이나 혹시 상황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항공기 정비 산업의 중심지로 그동안 우리가 계획됐던 거, 기존에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일부 부지, 지금 활용 가능한 일부 부지를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 항공사를 설립하는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썼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면허 기준이 좀 강화가 됐거든요. 자본금 150억에서 150억을 300억으로 올리고 보유 항공기도 3대에서 5대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이것을 유치하는데 보다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반려됐던 그런 면허 반려 사유를 충실하게 보완하고, 또 지역 우리 도민들 또 관련 단체들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한다면 이 저비용 항공사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한 군데 몰려 있는 그런 저비용 항공사들을 좀 이게 지방공항으로 좀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좀 국가와 협의해서 운영한다면, 또 우리 의외로 새로 저비용 항공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기존에 있던 저비용 항공사를 이렇게 분배받아서 하는 방안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점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충분히 좋은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시종 후보께 드리는 사회자 개별 질문입니다. 최근 핵보다 무서운 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도내에서는 청주 지역 열 공급 업체의 지역 환경 악영향으로 인한 갈등 문제, 또 충주 지역 플라스틱계 SRF 고형연료 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반발 등 환경을 둘러싼 반발과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발생 업체의 관리와 미세먼지 차감 대책 등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화학물질 배출 업소가 약 한 290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누출 사고 시에 매뉴얼도 우리가 만들어서 유관기관과 특히 군경, 소방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협조 체제를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평소 유해물질 발생 업체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에는 화학재난 대비를 해서 2개의 정부 기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화학물질 안전원을 우리 오송에 유치를 해서 화학물질 우리나라 전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충주에 유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측정하고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전기차를 보급하는 일,
기업과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확대 추진하는 일, 또 취약계층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또 중부권의 대기 환경청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방풍림 역할을 하는 미호천 정비 사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확대 나가고, 또 도시 숲 조성 사업도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용환 후보 보충 질문합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저희 도내 화학물질 사용업체는 1081개고 그 발암물질 배출이 165kg으로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조업을 강조를 해오셨는데 그동안 1등 경제 충북 그 이면에 이런 그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면서 생기는 충북의 비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비극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전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발암물질 중에서 1그룹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650톤 정도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이 그 2그룹에 해당되는 디크로로메탄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그 발암 가능 물질로다가 분류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좀 해나가고 있어서 큰 문제가 현재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북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조금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는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이 그룹에 해당되는 발암 가능 물질은 최근에 지금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가 됐는데 이건 이거대로 나름대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완벽하게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군, 경, 소방 늘 3자 간의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습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박경국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시작합니다. 예, 충북연구원에 따르면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평균 51 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서울이 45, 7대 광역도시의 평균이 46인데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방가시를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그리고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는 화력발전소, 제조업과 SOC에 치중한 우리 이시종식 경제정책 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대책을 추진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충북은 특별히 그 미세먼지의 70% 정도가 이제 외부 요인으로 보고요, 30%가 이제 내부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동고 서저, 그래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이래서 되게 그 편서 풍량을 받아서 이 미세먼지가 잘 그 빠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미세먼지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미세먼지 발생원 측정 예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측정소를 1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18개소로 이제 내년도에 늘리고요. 앞으로 22개소까지 늘리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은 현재 470대 금년도에 늘립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500대 이상을 늘리고 특히 그 전기 버스를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과의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일부 우리가 18개소 했는데 앞으로 그 확대 나가서 모든 기업체와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취약계층 공기청정기는 제가 공약에도 넣습니다만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데는 대대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부권의 대기 환경청도 설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들께서 2분 30초 동안 자신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후에 상대 후보들로부터 개별 질문을 받고 또 공약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답변을 들은 후에 한 차례 더 보충 질문을 하고요. 답변이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대표적인 공약으로 꽃대골 프로젝트라는 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도내에 극심한 그 불균형 해소 방안에서 고민을 해왔는데 그리고 각종 규제를 그 결과 각종 규제를 오히려 지역 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꽃과 나무를 심어서 강, 산,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경관 조경과 경관 농업을 활용하고 또 아름다운 그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을 해서 청년 푸드트럭존, 전문 음식점, 숙박촌, 테마파크, 농산촌, 휴양마을 등 고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최소 2만 4천 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 여가 공간 확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공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의 안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소멸에 대비한 중고교 무상교복 및 여학생 친환경 생리대 무상 공급, 그리고 육아맘과 어린이 놀이터인 맘스프라자의 건립 등 추진하고 촘촘한 복지망 확충을 위해서 위기 가정의 단전 단수 방지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그리고 60세 이상 시니어의 대상 포진 예방접종 및 단계적인 지원,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태 환경 문화가 꼽히는 우리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 그리고 문화시설 확충 및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겠습니다. 충북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도정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포기됐던 오송역세권, 에코폴리스, MRO 사업 단지 등을 수습책을 준비하고 또 충북형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향토혁신 100대 기업, 그리고 4차 산업 육성계획, 충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충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부와 남부의 실질적인 균형 정책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도청 이전과 기존 부지의 역사 문화 공간 그 활용을 통해서 4차 산업 기반인 스마트 지방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남북 간의 그 화해 교류 시대에 대비해서 한반도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원활 기본축을 해서 그리고 청주공항을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으로 육성을 하고 그동안 옥천 묘목 등 특수가 예상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공약들을 주요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시종 후보께서 박경국 후보께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질문 30초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꽃대골 프로젝트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꽃대골 프로젝트라는 관광 서비스업만 가지고서 일자리를 3%를 매년 늘리겠다 이랬는데 이런 속도로 가면 현재 우리가 이제 고용률이 69%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뭐 몇 년만 지나면 80%가 넘는 얘기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제조업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대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가 2만 4천 개 정도 창출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년도에 2만 4천 개가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차별로 추산을 해보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추산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조업의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만이 좋은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양질의 서비스업을 육성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그야말로 제조업이 가져온 여러 가지 부작용,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 그다음에 제조업은 반드시 환경 오염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제조업도 선별적으로 잘 육성을 해야 되지만 또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지만 양질의 이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꽃대골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는 그러면서 또 관련되는 관광산업 이런 것을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이고 또 우리 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가운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시종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그 서비스업만으로 성장을 추구하다가 그 망한 나라가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그리스도 그 비슷합니다. 이태리도 비슷하고요.
그런 게 대해서 우리가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그 GRP가 우리보다 적거든요. 이게 서비스 위주로 나가는 도시 한계인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서비스업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도의 경우는 지나치게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 수준, 우리가 흔히 그 예를 드는 독일과 또 대만, 또 이런 그 스위스 이런 지역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도의 그 제조업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조업도 나름대로 잘 육성을 하고 또 제조업이 그 일본도로 감으로써 그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치유해가면서 그러면서 고급 서비스업을 육성을 해서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나감으로써 우리 청년 실업 문제도 해소하고 또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그런 분야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을 해서 반드시 기반이 허약하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 고유의 기반을 갖춘 튼튼한 그런 뿌리를 갖춘 그런 그 양질의 서비스업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내고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사회 서비스업 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또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 도의 발전 방향을 거기서 논의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그 공약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제조업 비중을 과다하게 높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조화 속에서 서비스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신용환 후보께서 박경구 후보께 질문하는데요. 역시 질문 30초,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제가 공약집을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대학원생들이 수도권으로 이전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인 충북대학이라든지 청주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을 대학원에 유치하지 못하는 이공계 대학 블랙홀이 될 거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체 고등교육 정책을 감안하지 않은 지역별 지역 이기주의적인 것은 안 된다 이랬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우선 그 충북과학기술원은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원이 한국과학기술원, 대구, 광주가 있죠. 근데 이제 권역별로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충북하고 강원이 이제 없어서 지금 현재 충주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첨단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내의 주요 그 산업단지의 고급 인력을 배출하고 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져오고 또 고급 그 두뇌들의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충북에 이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다. 이 그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면은 잘 아시다시피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국비와 또 우리 지방비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재원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설립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설립돼야만 뭐 물론 기왕에 있는 대학들과의 뭐 경쟁 관계에 놓이는 건 틀림이 없지만 나름대로 분야를 특성화하고 또 프로그램을 또 좀 특성화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기존의 대학들과 큰 경쟁 없이도 고급 인력들 또 우리 현장에서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 관련되는 개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수행할 만한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이 과학기술원 설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배 의원님하고도 이제 관련 법안을 빨리 제출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용환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제가 신체 장애인분들과 많이 이렇게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장애인 관련 공약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충북에는 약 133대의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확충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재원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기타 어떤 다른 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있다 그러면 한 2가지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저상버스 공급 문제는 뭐 그동안 그 결국은 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그 공급을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도지사가 그 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지역별로 소요 대수를 산출해서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한다면 큰 문제 없이 필요한 만큼의 저장버스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분들을 보살피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돼야 되고 또 장애인분들이 늘 그 시설만 있는 것보다는 이웃과 잘 어울리면서도 나름대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관련되는 서비스를 충분히 잘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차별이나 차이를 인정해서 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서비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시겠습니다. 시간 2분 30초입니다. 지난 8년간 우리 충북은 도정 사상 최대 규모인 63조 원의 투자 유치를 했고요. 또 기업체 유치를 5,200여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만년 하위권이던 우리 충북 경제 비중이 2016년도에 인구가 3%인데 경제 비중은 3.54%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적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그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4% 4만 불 GRDP를 조기에 완성을 하고 앞으로 5만 불 5% 시대에 도전하겠다. 남북 평화 시대 대비해서 강호축을 개발하고 거기에 철도를 만들겠다 하는 점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고속화 철도입니다. 또 거기에 강호축 주변에 4차 산업혁명을 도입을 하고 또 백두대간 국민 쉼터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고 청년을 최우선 배려하는 충북형 청년 경제를 꼽히겠습니다. 농촌을 도시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농업도시, 즉 농시 개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폭 늘고서 남북권과 북부권의 균형 예산을 많이 늘리고 자치연수원과 농업기술원 분원을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규제 많은 대청호 지역 같은데 과감한 투자를 해서 충북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충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노총회관을 마무리 짓고요. 특히 이번에 30여 년간 싸워왔던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저지에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 괴산군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것은 민관 협치에서 이루어진 성과다 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다시 도지사가 당선된다면은 민관 협치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해서 이 민관 협치에 의해서 도정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 저지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용환 후보께서 이시종 후보께 질문하는데요. 질문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시종 후보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셨고 기존 토론이 있을 때마다 강우축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도 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과연 강우축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례가 있다 그러면 두세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산업에 4차 산업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AI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로봇 문제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특히 추구하는 바이오 산업 또 화장품 뷰티 산업 또 우리 충북의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저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 자동차 이런 산업 같은 거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해 나가고요. 특히 이제 경부 축이 중후장대한 산업인 반면에 강우 축은
경박 단수한 그런 산업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여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강우축, 특히 그 충북을 통과하는 충북선을 따른 그 강우축에 경박 단소형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많이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와 함께 제가 그 백두대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 백두대간 국민쉼터를 조성을 해서 백두대간을 활용한 국민의 쉼터, 휴양, 먹거리, 일거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용환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저는 강우축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사례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백두대간 쉼터라든지 각종 AI 일반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고 사례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심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년 경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광장이라고 만드셨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스펙 먹튀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 121명의 청년을 뽑았는데 지금 활동하는 친구들이 약 40여 명에 불과하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고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청년 광장 문제는요. 그 충북의 젊은 청년들을 이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열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년 문제를 청년 스스로 찾아 나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광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좀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청년 광장에서 지난 1년 동안에 건의한 그 과제만 해도 수십 건의 그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고요. 그런 건의 과제를 토대로 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을 시켰고 특히 그 청년 지원과 정책 지원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청년 광장에서 발장된 그런 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청년 지원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이제 민선 7기에 당선이 된다면은 청년 경제, 즉 청년이 주인이 되고 또 청년을 많이 배려하는 충북 경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충북 경제를 청년이 이끌어가는 충북 경제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청년 경제에 많은 힘을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신용환 후보께서도 많이 나중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번에는 박경국 후보께서 이시종 후보께 질문합니다. 질문 30초고요. 시작하시죠. 예, 2014년 지사 선거 공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4년 후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도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 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충북 경제 4%, 1인당 GDP 4만 불 완성하고 향후 5%, 또 5%, 5만 불 시대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달성하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사과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재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하시죠. 물론 그 공약 서에는 2018년도에 4% 4만 불 달성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당선이 되고 바로 그 우리 도정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2018년은 어렵다. 그래서 2020년 2년을 좀 늦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0년을 수정해서 그때 도민들에게 발표를 했고 그때 도민들에게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2년을 연기했습니다. 2020년도에 4% 달성은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전국 대비 3.5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성장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은 2020년도에 4% 달성이 가능하고 또 1인당 GRDP 4만 불이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1인당 GRDP가 2만 9천 불인데 4만 불을 달성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달성한 다음에 그 후에 5% 5만 불 시대에 도전하자. 5% 전국 대비 5% 경제 1인당 GRDP 5만 불 5만 불 이상의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11개 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만 불의 기반을 닦아 놓겠다. 그것이 제 민선 7기의 포부다, 의지다 생각합니다. 박경국 후보의 30초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예, 4년 전엔 영충호 시대,
이제는 강호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강호축 뭡니까? 2000년대 초반에 우리 그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할 때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X축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이시종 후보께서는 지난번 그 지사 출마 때 영충호 시대 리더 운운하면서 국도 X축 교통망 완성을 재차 공약합니다. 근데 다시 또 강호축이라서 제3탕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오송역 유치할 때 X축 문제는 오송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X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오송역 유치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지, 오송에서 충북선을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서 강릉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X축 개념에 들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도지사 와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X축을 완성하려면 강호축이 철도가 고속화돼야 된다. 그래서 X축을 완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단 개념으로 강호축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충북선 철도 고속화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호축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철도를 고속화시키면서 이제 북한으로 연결되는 그런 남북 평화축을 연결을 하고, 이 강호축을 중심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하고 국민 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에서 강호축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정부에서 강호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지금 열심히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바른미래당 신용환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듣겠습니다. 2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그 각 분야별로 경제, 일자리, 문화체육, 교육, 소통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공약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세세한 공약은 공약집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요 2분 30초 동안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찍 경제 현장에서 CEO로 발탁돼서 만 13년 이상을 경제 현장에서 최고 경영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가장 큰 경제 오너 CEO들 모임에 오랫동안 멤버십 체어, 총무 등등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어떤 관료와 CEO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형 동생으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또 어떤 업종이 어느 입지에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평소 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논의하는 가운데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제 임기 중에, 제가 당선된다면 임기 중에 30대 대기업 계열사를 반드시 유치하겠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강점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또 미래 첨단 산업군에 대해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라는 공약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 청주 분들하고 같이 해서 서울의 넥센 고척 돔 야구장을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 하나 없느냐. 야구 경기 6경기, 5경기, 많을 때 8경기 이랬습니다. 저희가 인프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주 야구장, 축구장 대규모 문화 스포츠 복합 컴플렉스로 이전 신축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풋살 이런 거 하는 분들도 이야기합니다. 청주가 충북이 가장 스포츠 대회 하기에 오기가 좋다. 전국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차를 가져와도 좋고 KTX도 좋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 스포츠 복합 컴플렉스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분원 세종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큰 공약입니다.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여야 의원님들 찾아다니고 다 일일이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반대, 이 인접지역 간 갈등, 경제적 비율에 대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세종시와 인접한 사공리라든지 제3산업단지 근처로 해서 인접지역 간 갈등도 해소하고 저희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네, 박경국 후보께서 신용환 후보께 30초 질문 시작합니다. 네, 신용환 후보 공약을 보고 이시종 후보 공약인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경제 4.2%, 투자 50조 원, 일자리 45만 개, 30대 재벌 기업사 유치 공약. 양적 성장에만 치우친 이시종 후보의 공약과 너무 판박입니다. 특히 일자리 45만 개는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좀 허황된 공약은 아닌지, 이시종 후보의 지난 6년 동안 8만 3천 개 일자리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셨듯이 그 50조 이시종 지사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시종 후보님께서 제시했던 63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M15 공구에 2조 2천억 1차 그리고 15조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 충북도에서 하는 걸로 계산한다 그러면 저도 50조 이상도 투자 유치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45만 개는 임기 중 연인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8만 3천 개, 8만 5천 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인원에서 신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누계를 반드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0대 대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풀가동해서 반드시 저희 지역에 유치해 내겠다라는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4.2% 경제 성장은 기존에 이시종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던 3.54 그 뒤에 3.67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4만 불 시대를 크게 말씀하시는데 4만 불 시대 근처에 가려면 이게 4.2%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시종 후보님의 공약이 아니고요. 기업인, CEO, 실물경제 현장에서 뛰어온 제 강점을 10분 발휘해서 제가 직접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공약한 것입니다. 자, 박경국 후보 30초 보충 질문 들어갑니다. 네, 제가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충북은 제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만약에 투자 50조 원 유치, 30대 기업 계열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게 되면 결국은 또 제조업체 중심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제조업도 육성을 해야 되지만 1차, 2차, 3차 산업이 좀 균형 있게 선진국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모델이라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 투자 50조다 그 규모를 떠나서 저희 충북 지역에 한번 산업 그동안 구성 아까 제가 전후방 연관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철강이라든지 주물 프레스 이런 어떤 중후장대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부품, 바이오, 헬스케어, 화장품 등등 많은 경박 단소 산업 위주의 가벼운 거 위주의 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제가 그런 제조업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존에 많은 공약들 중에서 네이버의 서버센터라든지 춘천에 있는 그런 서버센터들 새롭게 공해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저희 지역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새로운 그 서버센터 자체는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고 하는 지역 상생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가져가고요. 1, 2, 3차에서 청년들은 대부분 선호하는 게 고부가치 서비스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이 소액 송금 뭐 이런 류의 그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이런 류의 것들을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은 판교밸리 이하로 잘 청년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맞는 게 뭐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대한 R&D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꼭 제조업뿐만 아니라 1, 2, 3차 산업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연관 산업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제가 유치해 내겠습니다. 이번엔 이시종 후보께서 신용환 후보께 질문합니다. 30초예요. 청주 증평 행정구역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저는 그 통합보다는 증평을 작지만 강한 군으로 육성시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증평이 지금 현재 행복도 조사에서 충북 1위, 합계 출산율 1위,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도내에서 가장 젊은 지자체 그렇게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이시종 후보님께서 기존에 토론 때마다 청주 증평의 빨대 효과 부분을 설명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자, 청주라는 큰 도시 옆에 증평이 있을 때 증평이 청주의 빨대 효과로 빨려오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시종 후보님께서 그렇지 않다. 청주의 인구들이 증평으로 가고 증평도 경제적 효과를 같이 나눈다. 이런 관점으로 늘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청주청원 통합에 있어서 당시 뉴스 기사들을 보면 도지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잘 역할을 해주셨던 것을 감안하면
새롭게 청주 증평 부분도 얼마든지 저는 같이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복 1위, 출산 1위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꺼냈던 것은 저는 박사과정에서 국가 통치 시스템, 국정관리대학원을 다니면서 거버넌스 새로운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행정구역 광역화 그리고 사회문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별 지역 특성화 이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서 지금 동일 생활권, 그다음에 동일 경제권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어떤 87만 명의 도시로 3만 8천 명과 83만 명이 합쳐져서 그런 대형 도시로 가고 그다음에 82제곱킬로미터 지역적인 크기 한계로서 발생하는 그런 한계를 한번 극복해 나가보자. 제가 광역시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광역화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역화의 과실을 같이 분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시정 후보 보충 질문합니다. 청주시에서 통합에 대해서 증평과의 통합을 원하지도 않았고요. 증평에서 또 저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요새 그 청년 실업률이 뭐 심각하다 그러시는데 신 후보께서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셨거든요. 네. 아주 감사드리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취업에 있어서는 취업, 창업 크게 보면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취업에 있어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일자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요즘 청년들 큰일 났어. 빠져서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제가 보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미래 길게 갈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호할 뿐 꼭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거지로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 우선 우리 지역에서 청년 고용 할당제 법으로 정해 있는 3%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할당제 이런 부분 약 35%를 대체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인적자원위원회라든지 각 개별 기업들과 또 산단과 잘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실패 스펙 창업자들 열심히 뜻을 갖고 도전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한번 실패하면 딱 낙인이 찍힙니다. 실패자 만나지 마라, 돈 빌리러 온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도전에 대해서는 저희 충북도가 비싸게 값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별도 TO로 해서 공무원들 1%에서 3%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뽑아서 소상공인 진흥과라든지 창업 진흥과라든지 그들이 얼마든지 꿈과 날개를 펴면서 새로운 성장 사다리로 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명의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자유롭게 상대방을 선택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질문과 답변이 가급적 1분이 넘지 않도록 시간 운영을 해주시고요. 특정 후보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토론자별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시종 후보 시작하시죠. 박경국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현재 국가기록원장인 이소연 원장이 그 박경국 후보가 기록원장으로 계실 때 같은데 당시 그 NLL 대화록 이런 거 잘못해서 책무를 다 못했다. 그 결과 국가기록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대국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 NLL 대화록 즉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공공 기록물이다 이렇게 박 후보께서 그때 발언해 갖고 일파만파를 일으켰고요. 또 MB 대통령 기록물이 박 후보 재임 기간 중에 영포 빌딩으로 반출되는 그런 관리 부실 책임도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박 후보께서는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이 사과한 것이 잘 됐다고 보는 건지 사과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NLL 대화록 책임을 다하지 못해 공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간단합니다. NLL 대화록 사건은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으로 이관돼야 될 그 NLL 관련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국가기록을 이관받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그걸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MB 대통령 기록물이 영법비를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제가 그 시민단체 고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우선 대통령 퇴임 6개월 전에 청와대에서 연설기록비서관이 관련된 부서의 기록물을 전부 수집해서 대통령관으로 이관할 준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 날 이관하게 돼 있는데 그 이관을 안 하고 밖으로 유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구에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그걸 저한테 책임을 물어서 고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국가기록원의 직원들이 청와대를 갔었거든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제가 그 점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하나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국가기록원장 재직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현 정부의 그 관계자들하고 많이 좀 처벌졌다고 할까요?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박 후보께서 도지사가 당선된다면은 우리 충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현 정부와 많이 그런 여러 가지 그 껄끄러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충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국가기록원장 재임 시에 현 정부 인사들하고 껄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현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현 정부에서 아니 그거는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든지 그건 제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공직자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을 했고 어느 한쪽도 편협되지 않게 게 아니고요. 편협되지 않게 도지사가 당선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걸 제가 질문했던 그것은 거니까 진심을 가지고 설득하면 중앙정부 설득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됐고요. 우리 신영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 50조를 하신다고 이랬거든요. 민선 5, 6기 동안에 제가 이제 63조를 하느냐고 정말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 모든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 경제인들, 기업인들 아주 함께 엄청난 동원이 돼서 63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 이제 실패한 것도 있고 또 기업에 찾아가면 문전박대에 당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망신도 당하고 이제 그런 거로다 이제 간신히 63조 투자 유치를 했는데 4년 동안에 50조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종 지사님 재임 시절에 같이 모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이시종 후보님께서 MRO를 추진하실 때 제가 우리 A그룹 박모 회장님을 직접 만나서 설득드리고 도움을 직접 해주라 그런 말씀을 이끌어낸 것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그런 설득했던 이런 것들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현장 속에서 기업인들은 본능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입지에 어느 업종이 가장 적합하고 향후에 미래 비전 시너지가 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저희 지역에 맞는 산업들을 잘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평소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가동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신요한 후보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네, 이시종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미투 사건으로 낙마하긴 했지만 인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자체장을 길러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시종 후보님께서 그동안 인재를 양성하신 부분을 있으면 자신 있게 어느 분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면은 도지사가 잘한 거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잘못한 거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도지사 자리가 그 정치인을 양성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정치인 양성보다는 행정적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도정을 더 많이 챙겼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전 지사는 행정보다는 정치를 한 것입니까? 전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은 우리 신 후보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도민께서 우리 이시종 후보님께서 그동안 훌륭하게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도지사 쭉 행정하시면서 오셨던 모범적인 모습들 보시면서 국무총리까지 가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도 많이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저희 충북인의 자존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전체 그리고 자동차 유세차에다 다 비치를 하셨습니다. 과연 8년 그리고 12년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3선 도지사를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들이 충북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그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충북인의 자존심을 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충북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대통령과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충북인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상했게 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명예 단증 말고 무예 단증 있으십니까? 저는 무예 단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무예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지난 그 2월 달에 용인대학교로부터 무예 그 관련돼서 제가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거 하나는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저희 충북의 재정 자립도가 몇 등쯤 됩니까? 몇 퍼센트며 몇 등쯤 됩니까? 약 한 37%, 8% 정도 우리 충북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그럼 있습니다. 전국 17개 중에 몇 등입니까? 그 재정 자립도 가지고서는 의미가 없고요. 네. 재정 자주도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교부세, 보통 교부세는 자체 재원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자주 재원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상위 그룹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는 13위 정도 되는데 무예마스터에 150억 정도 쓰시는데 지난번에 첫 번째 대회에서도 그 30여억 원을 이제 도로 등등을 건설하는 데서 이제 이 전용이 됐는데 이게 너무 부담된다면 혹시 도민 투표나 이런 것들에 붙여서 무예마스터에 대한 찬반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무예마스터십은 그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서 논란을 겪은 끝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도민을 대신해주는 의회에서 결정됐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무예 관련돼서 이것을 그 지역 축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세계 축제를 세계적인 그 이벤트를 축제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산으로 네. 한번 만들어 본다 이런 큰 네. 뜻을 가지고 하여튼 도민 투표는 설명을 아니다라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박경국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보은 유세를 가다 보니까 보은의 아들이다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청주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게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보은의 아들이라고 쓴 거는 그 지역에 있는 연락사무소장이 아무래도 보은 출신이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붙였습니다. 고향이 보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 알겠습니다. 예, 고향에서는 또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비방이나 네거티브로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한 적이 없고 젊은 놈이 깔끔하다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애통하게도 이번에 어떤 그 진흙탕에 들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경국 후보님의 측근이 발설을 했다라고 언론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젊은 지도자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셨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석에서 했던 얘기가 언론에 소소하게 그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걸 보고 언론에 그럼 누가 먼저 발설을 저도 했습니까? 누가 먼저든지 간에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고 또 공개 그 뭐 돼도 되는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정치에 참 이게 신의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경국 후보의 5분 주도권 토론 시작합니다. 예, 먼저 이시종 우리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 화재 참사 앞서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논했습니다만 이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천 화재 참사는 원인이 그동안 지난 8년 동안 안전에 무관심하고 소홀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75%만 소방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지적했듯이 119 상황실과 소방본부가 일원화돼 있어야 되는데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이 이번 초동 단계에서 우왕좌왕 한 것이 가장 큰 대형 화재 참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119 상황실과 본부를 분리하게 한 것은 지금 우리 이시종 후보님 시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계획은 백지화가 됐고 또 소방예산 인력과 장비 이 부족을 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 화재 참사 29명이 희생이 됐는데 그리고 소방관은 2명이 형사 입건됐고 또 여러 명이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 있으신지 그리고 관선시대 같으면 바로 이거 그 경질했을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그 말씀하시는 건 모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 한다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소방 안전 교부세는 소방 교부세가 아니라 소방 플러스 안전 교부세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소방의 75% 안전에 25% 쓰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방에 100% 쓸 수 없는가 한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그 이원화됐다고 하는 얘기인데 사무실이 네.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 소방본부가 외부로 나가 있었는데 소방본부에서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렇게 이제 건의가 있어서 본청으로 저희들이 끌어들인 이런 네,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네. 하여튼 그 소방청사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좀 취소된 간단히 건 말씀해 아니고요. 주시죠.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예, 그러시죠. 예.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이 문제는 제가 그 화재 참사 나고서 바로 그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알겠습니다. 다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제가 왜 또 지적하냐면은 4년 전에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이미 뼈아픈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안전 충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북 위기관리센터도 설립하겠다. 국제 안전도시 인증도 추진하겠다. 위기관리 전문 보좌관제도 도입하겠다. 그게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약들을 볼 때 민선 5기에 12대 핵심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음영 처리된 이 과제들은 전혀 공약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이 중에는 또 다시 공약하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박 후보께서 지금 차들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서 자세히 우리 박 후보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신용환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민선 5, 6기 때 63조 투자를 자랑하고 계시는데 제조업 일자리 증가는 그동안 임기 6년 동안 2만 개 고작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5.1%였지만 고용 증가율은 1.8%에 불과했거든요. 제조업 비중이 43.7%인데도 일자리 수는 고작 20.2%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신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제조업을 통해서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건 이미 정설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새롭게 창업이라든지 신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 아시다시피 이제 경박 단소 산업으로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규모 인원을 고용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서 경제 비중 차지하는 것 대비 일자리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총의를 모으고 경제 또 각종 효율성을 다시 한번 제고하면서 우리 지역 전체 발전을 위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그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이수정 지사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또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자, 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가 새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수도권 집중화,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지방과의 격차는 나날이 벌어져 결국 지방은 죽고 수도권은 숨막힌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비단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을 살펴봐도 지역 간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충북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청주시의 많은 부분이 집중되면서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순서에 따라서 신용환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수도권 과밀화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간 불균형 당연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북부권에서 예를 들어서 단양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남부 각종 출장소 형태로 되면서 농업,
그다음에 건설 이런 정도만 출장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질, 환경에 따른 제약으로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나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이미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균형 상생 버스를 운영해서 한 달에 2번 부족한 부분들, 세세한 복지나 보건 이런 것들까지 세세하게 챙길 수 있도록 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각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수동형으로 정책의 수혜자였다 그러면 이제 직접 참여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권형 도정에 있어서 분권자치위원으로 참여해서 직접 정책에 입안도 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남부의 불균형을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네. 자, 박경국 후보 1분 답변하시죠. 네. 이 불균형 문제는 지난 8년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로 제조업 중심 또 중부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 굉장히 그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저는 이런 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현재 남부 북부 출장소를 균형발전 사업단으로 개편을 해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균형발전 특별보좌관을 두어서 무엇이 불균형 그 발전을 가져오는 요소인지 제도인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고치고 거기에 치유책은 무엇인지라는 것을 찾아내서 치유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균형 지역에 사는 주민들, 남부와 북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립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또 교육 문제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시종 후보 1분 답변하시죠. 균형 발전의 방향은 북부 지역은 한방 바이오 산업 그리고 단양의 관광 산업 위주로 나가고요. 남부는 의료기기 산업, 그다음에 영동의 농업, 그다음에 그 보은의 관광 이런 쪽으로 균형 발전이 일어나겠습니다. 기관 이전을 위해서 도자치연수원을 북부 제천으로 이전을 하고 농업기술원 분원을 영동으로 이전을 해서 기관 이전을 시킴으로써 균형 발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소통 문제인데 우선 그 충청 내륙 고속화도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남부와 북부 간의 소통을 시키고 특히 그 충북선 철도 고속화는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영동에서 제천을 가서 단양까지 가는 이 철도를 만든 것은 남북 정도 철도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도 사회자가 새 후보께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인구 문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은 비단 충북만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보은군, 괴산군의 경우에 향후 지자체의 지속 가능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박경국 후보 시작하시죠. 예, 역시 그 인구 소멸 대응 방안은 강력한 균형 발전 대책을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낙후 지역이 매력 있는 귀농 귀촌 지역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귀농 귀촌을 특별 지원하고 또 도시민들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그만큼 생활 환경을 잘 정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육아 및 교육 환경입니다. 그래서 공공육아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지 또 지역의 특성 있는 그런 특성화 학교를 좀 지원을 해서 교육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스마트팜 등 첨단 과학영농단지를 육성하고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하나의 대책이다 생각합니다. 예, 이시종 후보 답변하시죠.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다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을 위해서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한 여성들에 대해서 30분 늦게 출근하고 30분 일찍 퇴근하는 이런 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그 인구 소멸 감소를 위해서 농촌 청년에게도 결혼 공제
사업을 시행을 해서 농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요. 우리 농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농시 개념으로 전 바꾸고 싶습니다. 촌이 아니라 시로 해서 농촌을 농업 도시 이런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 농촌의 그 농업인들이 굉장히 그 농사 짓는데 이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를 확실하게 제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영환 후보의 1분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농촌 소멸, 우리나라 약 30년 후에 40% 정도의 군지역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 자료도 있습니다. 그중에 충북에서 약 5개 군이 해당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1.05, 2명이 결혼해서 1명하고 0.5명 정도 이렇게 났는데 충북은 1.24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출산율에서 괜찮은 편이지만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부분이 경제, 일자리, 교육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일자리, 교육을 함께 풀지 않으면 어렵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약도 마찬가지고 농촌으로 청년들을 귀농, 귀촌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청년들이 그렇게 쉽게 귀농하지 않습니다. 지금 귀농 보조금을 주고 해도 약 우리 지금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교육 등을 개선해 줄 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후보들의 맺은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시종 후보 시작하시죠. 늦은 밤까지 토론회를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충북은 1등 경제 충북 기저귀 땅을 향해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163만 도민을 태운 충북호가 출항했습니다. 이 망망대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충북호가 가다가는 무서운 파도,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련한 1등 선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이시종은 경험 많고 노련한 1등 선장이 돼서 충북호를 1등 경제 충북 기저귀 땅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또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 측의 평화 고속화 철도를 만들어서 북한을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해야 해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다시 도시화로 뽑아주신다면 문재인 정부와 힘있는 여당 도시화가 돼서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고 강호 측의 평화 고속화 철도를 반드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충북의 제일 큰 과제는 1등 경제 충북의 기적을 완성하는 일, 강호 측의 철도 고속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중앙당 공약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오늘 그 도지사로 출마하신 두 분과 함께 누가 당선되더라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일 진행되는 사전 투표 그리고 6월 13일 실시되는 본투표에서 기호 1번 이시종에게 꼭 한 표를 부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엔 신용환 후보의 맺은말 2분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요? 과연 깨알같이 적어놓은 자료를 보고 읽는 것에서 우리의 충북의 미래가 보이셨는지요? 추상적인 답변, 동문서답 속에서 과연 우리 충북이 나아갈 바가 보이셨는지요? 30년 이상의 행정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의 답변 속에서 과연 충북이 나아갈 미래가 그려지셨는지요? 깨알 같은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좀 틀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충북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 비전, 방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신 대로 과연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최첨단 전쟁 속에서 과연 미래 충북을 이끌고 갈 진정한 미래 충북의 리더 어느 누가
더 적합하고 준비된 리더로 보이셨습니까? 각 분야에 만연된 기득권들, 그나물의 그 밥, 정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연된 기득권, 우리 사회에 놓아주지 않는 성장 사다리, 멈춰버린 젊은이들의 미래 성장 사다리, 저 자신 여전히 배우고 채우고 나가고 있지만 그 누구에겐가는 제가 가는 올곧은 길이 이정표가 될 거라는 신념으로 똑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깝다 신용환, 아깝다. 똑똑하고 깔끔한 인재인데 정말로 아깝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젊은 옥수저 신용환아 끝내주는 신용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박경국 후보의 맺은 말 2분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선 5기 6기, 지난 8년간의 이시종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 없이 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포기,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좌초, 청조광 MR 사업 좌초, 이란으로부터의 대규모 투자 유치 무산, 이렇게 포기와 좌초, 무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시종 후보가 공약했던 많은 일들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충북의 미래가 암울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의 침체된 도전에 탈피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으로 충북 100년을 내다보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편가르지 않고 오로지 우리 충북 도민과 충청북도만을 보고 제 한 몸 바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젊은 날의 대부분을 충북도청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정 각 분야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충청북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국가기록원장과 안전행정부 제1차관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중앙행정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간의 경험한 중앙과 지방행정의 경험을 살려서 지역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꼭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겨 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세 분의 후보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월 13일이 아니어도 사전투표가 가능한 거 아시죠? 6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귀중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충청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충청북도 지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토론회 방송은 인터넷, 모바일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비교할수록 독보적이다. 장 속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에 100% 천연식품 추출 원료까지 한 병을 마셔도 진짜로 절대 발효유 불가리스.